2025년 3월 30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때는 바야흐로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일요일 방송에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된다더라. 그런데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되니, 즉 공매도가 재개되니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 포함돼서 글로벌 자금이 더 많이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거다라는 개소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확 각인되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렸죠. 미쓰리가 그런 얘기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 했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면 어쩌죠? 즉,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31일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걸로 증시 하락하면 어쩌죠?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공매도란 제도는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금융 관련된 책에는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살균제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허접하고 그러다 보니 이 허접한 주식시장에서 힘이 가장 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 살균제 같은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제대로 활용되지가 못하고 있는 거죠. 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지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다만 물론 이론적인 얘기로는 MSCI 선진국 편입되면 좋겠죠. 뭐 글로벌 자금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장 매매하는 사람들은 미쓰리가 일주일 전에 예상한 대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같은 걸로 하락하면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직격탄 맞거든요. 3월 2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49포인트 하락해서 2557포인트, 250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열린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공매도 재개와 함께 3월 31일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이 시작할 거예요. 그럼 2500포인트 위협받겠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500포인트 위협받았을 때 과연 기관들이 얼마나 버텨주는지는 우리가 계속 관찰해 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죠.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줄까요? MSCI 선진국 편입돼서 갑자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막 질이 굉장히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잘 모를 때 어떤 표현을 한다? 변동성 확대다. 다른 표현으로 높은 변동성이란 단어를 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한 주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여러분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변동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매매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3월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4월의 첫 번째 주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을 또 냉철하게 잘 그려봐야 될 텐데 제가 어제 썸네일에 지금 주식시장의 이슈는 경기 침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 확대 타령하면서 나 몰라요 라는 거를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의 이슈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꾸 트럼프 관세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28일 금요일 코스피는 2557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00에서 2650포인트. 2500포인트도 이탈될 수 있다는 거를 각오하십시오. 2500포인트 이탈되면 기관들이 안 돼! 2500 지켜야 돼! 막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약간 우리들은 그 똑 떨어지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키고 싶어하고 마치 그 똑 떨어지는 숫자들한테 패티시가 있는 것처럼 2600이 깨지면 어떻게든지 2600을 만들어야 되고 2800이 깨지면 어떻게든지 2800을 안착시켜야 되고 30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떻게든지 3000포인트를 가야 되는 이 약간 000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패티시는요, 000 패티시는 아쉽게도 개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일 분기 말이고 3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250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됐을 때 매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력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2500포인트 회복하기 혹은 그러니까 2500포인트가 깨지면 2500포인트를 다시 만들려고 하던 아니면 26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려고 하던 그런 어떤 역할은 기관이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만약에 코스피가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650까지 간다면 뭐 2650까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공백기 해소 기대감. 저놈의 윤석열은 언제 도대체 탄핵되는 건지.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하락 요인은요. 미국 상호관세 세부한 발표 그리고 경기 지표 둔화 우려입니다. 굉장히 단어들을 부드럽게 썼어요. 관세 전쟁이라고 쓰지 않고 미국의 상호관세 세부한 발표 그리고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경기 지표 둔화 우려라고 합니다. 악재의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렇게 큰 악재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쥐네들이 3000포인트 가려고 질러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조금 올라가면 막 더 간다고 했다가 좀 빠지면 뭐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비중 확대하라고 하다가 조금 더 빠지면 높은 변동성 타령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지죠? 그럼 더 이상 비중 확대 얘기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죠.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겁니다. 자, 증권사 의견들을 좀 보면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상호관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 후 수급 환경 개선 가능한다는 쌉소리하고 있고요. IBK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 이후 1개월 구간에서 은행과 통신 유틸리티가 강세를 했다.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왜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말이냐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시황을 못 봐서 그럽니다. 시황이 지금 힘이 없는데 이런 게 통하겠냐고요. 시황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이슈인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관세 부과, 뭐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더티 15 해가지고 더티 15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 재개한 다음에 1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통신과 뭐 유틸리티, 자동차, 은행 같은 게 강세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자, 더티 15이 뭐냐? 전체 국가의 15%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 이 15%밖에 안 되는 주제들이 대미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서 트럼프가 빡쳤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포함될 수 있겠죠. 자, 다시 국내 증시를 좀 정리하고 뉴욕 증시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제가 상승 요인으로 국내 정치 공백기 해소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코스피가 저렇게 빠지는 거는 어떤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감이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요인 또 하나로 외국인 자금 유입,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는요, 제가 1월 달 두 번째 주죠. 외국인들이 주 5일 동안 주식을 매수했을 때 대신증권에서 외국인들이 주 5일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줬기 때문에 수급 개선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미쓰리가 얼마나 외국인 지금 매매를 지켜보고 있는데 고작 한 5일 정도 사줬다고 어이구 이제 외국인이 사줬으니까 주식이 올라가겠네 이러겠냐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자마자 1월 말에 중국의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작살나고 주식이 한번 휘청했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대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유입된다면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즐기는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 하락 요인에서 미국 상호관세 세부한 발표, 그다음에 경기 지표 둔화 우려라고 했잖아요. 제가 잠시 전에 악재들에게 독한 걸 다 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을 딱 감고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는요. 국내 정책 공백기 해소 기대감,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요. 미국 관세 세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경기지표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얘기를 해도 눈 감고 들으면 상승 요인이 더 힘이 셉니까? 하락 요인이 더 힘이 셉니까? 상승 요인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락 요인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요인이 센 이유가 뭐라고요? 전문가들이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매번 뒤통수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매 순간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그렇지만 어떤 포인트 때 미쓰리가 정확히 시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뒤통수 안 맞고 살려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시황을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지금 악재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힘을 빼고 얘기해도 악재가 되게 세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3,000포인트를 질러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도 못할 뿐더러 냉정하게 보는 자들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겠죠. 왜?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3,000포인트 질렀거든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상호 관세가 최대 자료래요. 아니라니까요. 경기 침체라니까. 이 모질이더라 진짜. 자, 경제 지표 보면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월 31일이라는 3월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만 4월의 첫 번째 주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다? 고용 지표입니다. 우선 3월 31일 월요일 3월달 시카고 PMI 지표,
그리고 3월달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최고, 요즘 흐름 보면 안 좋겠죠? 자, 4월 1일은요. 3월달 ISM 제조업 PMI 지표. 이 제조업 PMI 지표, ISM 제조업 PMI 지표는 뭐 이번에는 뭐 한 50 정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지켰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흐름 자체도 얘네가 딱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3월달 ISM 제조업 지표가 뭐 50 이하로 뭐 이렇게 하락했다 이러면 또 이제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8월 5일 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00포인트 넘게 개박살된 날 왜 그때 8월 초 분위기가 왜 그랬냐면 8월 1일 이 PMI 지표가 후지게 나왔거든요. 여기에다가 한 2, 3일 뒤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후지게 나오는 바람에 경기 침체 이슈가 확 불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 개인 소비 지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소비자 심리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왜 좀 그런 지표들이 위협당하고 있고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지금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것보다는 그런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고용지표가 당연히 중요한 지수긴 합니다만 고용지표 플러스 PMI 지표입니다. 작년 8월 달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자주 한 멘트 중에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있는데요. 뭐 길게는 몇 개월 전부터 짧게는 몇 개월 전부터 미국은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할 때도 뉴욕 증시는 뭐라고 했냐면 미쓰리 웃기지 마. 우리 미국 경제 좋아. 골디락스야. 연착륙이야. 나중에 좀 애매하니까 노랜딩이야. 하면서 제시했던 근거가 뭐냐면 고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고용에 대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직장 그만둡니까? 내가 높은 데 취직하려고 그랬다가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눈높이 낮출 수 있고 에라이 그러고 때려치려고 했다가도 내가 굶어 죽을까 봐 안 입고 들어온 상사 다 견뎌내면서 엉덩이 탁 붙이고 있는 게 고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른 경제 지표들을 무시하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은 거야, 골디락스야, 노랜딩이야 라고 했던 애들이 고용 지표가 흔들리니까 지금 멘붕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지표들도 보이는 거죠. 고용 지표도 안 좋은데 에라이 젠장 PMI 지표도 안 좋네?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경제 지표는 이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유일하게 어찌 보면 좀 버텼던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였는데 그 고용 지표도 작년에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뭐 18만 19만 됐어요라고 했다가 두 달 뒤에 5만 명씩 막 하향 수정하잖아요. 어라 이것들 봐라 경제 지표 가지고 장난질 치네 라고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3월달 ISM 제조업 지표, 뭐 댈러스 제조업 지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2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가 4월 1일 날 발표되고요. 그리고 댈러스 연전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4월 2일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지난달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4월 3일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와 함께 3월달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달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되고 4월 4일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12만 8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둔화됐죠? 12만 8천 명이면 여러분 고용 쇼크예요. 쇼크. 근데 지난달인가요? 7만 명 나왔던 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나오나 보다 하고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고용지표 가지고 장난질 칠 때 뭐 19만 명, 18만 명 그 전에 어땠습니까?
20만 명이 넘어가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예요. 그런데 어느새 12만 8천 명 예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의 날이다. 트럼프의 관세 세부안이 발표가 되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더티 15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정부가 개판 5분 전이다 보니 무정부 사태다 보니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미국에서 어디를 두들겨 패도 우리는 그냥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나 달러가 힘이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는 굉장히 센 거죠. 즉 원화가 지금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2만 8천 명.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높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애널리스트들이 높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3,000포인트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난 몰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셉니다. 그리고 그 이슈들 중에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일단 다가오는 한 주는 만약에 2,500포인트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저는 2,500은 글쎄요. 깨져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이 버티거나 개인이 사줄 겁니다. 그리고 이슈들을 좀 보면 오히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2만 8천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 이거 일부러 눈높이를 낮춰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 지표든 수요일 날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지표든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든 예상보다만 잘 나오면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없어요 라고 할 겁니다. 왜? 미국도 이렇게 조금 더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무슨 얘기 나온다고요? 조정 국면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라고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는 고용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 침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방어해 줄 거고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미국 경제 안 좋아 라고 할 거며 트럼프는 그 중간 어디에선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세 세부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지고 놀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드리는 이야기. 주식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의미 없어요. 2,500포인트가 되냐 2,600이 되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2,400이나 2,500이나 2,600이나 똑같아요. 그나마 뭐 2,600 한 50 되면 계속 오르면 이제 3,000 되나? 이렇게 기대를 할 만큼 조금 눈에 띄는 상승이지만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 사신 분들은요. 2,400이나 2,500이나 다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최근 이 주말 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6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자, 이 삼성전자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 좀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일주일 점검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분위기를 예상했고 그러다 보니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냉정하게 시야를 보고 있고 그나마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든 아니면은 이 공공이란 숫자 끝자리를 딱 떨어지게 맞히는 이 패티시에 미친 투자자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고용지표 예상치를 지금 눈높이를 낮춰놓음으로써 다가오는 한 주는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아니야라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릴 겁니다. 대신 그 사이에 트럼프가 장난질을 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예. 월요일 3월 31일 돈다방 미쓰리는 없고요. 4월 1일 화요일 날 월요일 3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월 31일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뭐 저가 매수의 유입 같은 걸로 해서 일단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히포크라테스인가요? 그 누구죠? 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예,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한 눈물 겨운 노력이 보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화요일 날 4월의 첫 번째 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